동일한 시각 한국 축구는 완전히 대비되는 두 개의 평행 세계에 존재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34살의 남자는 3분 만에 두 골을 넣고 웃었지만 서울의 57살 남자는 어둠 속 타협을 변명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잔인한 엇갈림의 해답은 저와 여러분이 목격해온 23년간의 구조적 결함에 있습니다. 2026년 수준인지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동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청문회 증언대에 서서 거센 질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동네 빵집에서 이루어진 허술한 독대와 불투명한 대표팀 선임 과정에 대해 그들은 끝내 무기력한 변명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몽규 회장이 남긴 16강에 진출했다면 청문회는 없었을 것이라는 발언입니다. 이는 성적만 좋으면 모든 불공정과 편법이 덮여일 것이라 믿는 권력층의 오만한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표면적인 성패를 넘어 대중이 진정으로 분노하는 이유가 불공정과 기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이제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역사의 기묘한 평행 이론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2003년 홍명보 감독은 2002년 월드컵의 영웅이자 한국 선수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올스타전에 출전한 개척자였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손흥민 선수가 그 뒤를 이어 두 번째로 올스타 무대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의 승리를 이끌며 사상 첫 최우수 선수에 등극하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역사적 계승으로서 자랑이 되었어야 할 이 장면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축구의 가장 씁쓸한 비극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늘진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회가 치러졌던 몬테레이에서 손흥민 선수의 표정은 어둡게 그늘져 있었고 팀은 6위 동료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는 미디어 인터뷰 보이콧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가대표라는 왕관 아래에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자 했던 이 정당한 목소리에 대해 협회와 코칭 스태프는 결코 방패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을 보호하기는커녕 협회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인터뷰 재개를 강요하는 침묵의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최종전에서 두 고참 선수를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홍 감독은 체력적인 안배를 위한 전술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축구계를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이는 도덕적 공백을 가리기 위한 분색한 변명에 불과함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배려가 아닌 수뇌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 선수단에 대한 권력적 통제이자 징벌적 배제였습니다. 구시대적인 강압 방식이 현대적인 감각을 지닌 선수들을 옥죄는 제도의 새창살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억압과 통제의 사슬에서 벗어나자마자 진실은 가장 눈부신 방식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홍 감독의 시야를 벗어나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그가 뛰었을 때 손흥민 선수는 단 3분 만에 두 골을 쏘아 올렸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침묵을 강요하는 권력보다 언제나 정직합니다. 결국 대표팀의 진짜 문제는 기량 감퇴라는 하드웨어의 결함이 아니라 선수들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몰락의 가장 본질적인 지점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지도자의 전술적 실패가 아니라 평생을 쌓아올린 전문성을 버리고 권력의 단맛을 쫓던 한 축구 영웅의 비참한 퇴장기입니다. 2003년 몸소 미국 땅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무대를 직접 호흡했던 홍명보 감독이 왜 2026년의 월드컵 무대에서는 동일한 리그의 최우수 선수를 활용하는 법을 전혀 몰랐던 것일까요? 그가 그토록 강조하던 오랜 경험이라는 훈장은 손흥민 선수가 미국에서 보여준 가공할 폭발력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증명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깨졌습니다. 이로써 2002년 월드컵이 남겨준 영광의 찬란한 유산은 동네 빵집에서의 불투명한 만남과 편법으로 얼룩진 선임 과정 뒤에 숨은 비겁한 변명 속으로 침몰했습니다. 스스로 쌓아 올린 찬란한 유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성을 잃은 기술자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을 때 맞이하게 되는 가장 서글픈 결말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 이것은 감독 한 명의 거취 문제를 넘어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오랜 세월 공들여 구축해온 이른바 바지체제, 즉 명성 있는 얼굴 마담을 앞세워 수뇌부의 사법적, 행정적 과오를 방어하는 기만적인 방패막이 전술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몽규 협회장과 이 바지체제는 국가대표팀을 일종의 인질로 삼아 공정이라는 사회적 정의와 사법적 잣대를 상대로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적만 가져오면 밀실 협약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 과오가 말끔히 사면될 것이라 믿는 정 회장의 태도는 축구를 사유화하려는 권력의 부도덕함을 적나라하게 방증합니다. 하지만 수뇌부는 시대가 변했음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습니다. 35세에서 45세에 이르는 오늘날의 성숙한 축구 소비자들은 불의와 타협해 얻어낸 비겁한 16강 진출 티켓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짓과 편법의 찌꺼기가 없는 투명한 공정함,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푸른 그라운드 위에서 아무런 걸림돌 없이 펼쳐 보였던 깨끗한 순수한 기쁨의 가치입니다. 그 정직한 가치만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권력의 카르텔을 깨부수고 무너진 한국 축구의 신뢰를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목도해야 할 마지막 진실은 7월 30일의 청문회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향한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이 낡고 견고한 카르텔에 대한 시스템적 대숙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국가대표팀은 앞으로도 재능 있는 천재들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으로 남을 것입니다. 선수들은 여전히 침묵의 공장 안에서 신음할 것이며 오직 외국 클럽으로 탈출하는 감독 체제 아래서 거세당했던 긍정적인 도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입을 다물라고 강요하던 서울의 기득권을 향해 자신들의 그릇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소리엄 더러운 영광과 오직 정직한 땀방울로 증명해낸 손흥민의 순수한 발끝 중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분석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